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천미수님 반갑습니다. 토요특강 미국에 대한 이해 31강입니다. 지금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정말 멋있는 대통령입니다. 워싱턴은 초반에는 영국군의 연패를 합니다. 계속 밀리죠. 워싱턴 자체가 총사령관 임무는 처음 맡은 신참이었던 거죠. 영국은 제대로 제도화된 군인이 있었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았는데 미국 독립군들은 다 민병대. 예. 그러니까 초기 식민지 대륙군은 당시 영국군의 보조병격으로 원주민 또는 프랑스 식민지군이나 상대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영국군 같이 고도화된 선진 군대와 싸운 적이 없는 민병대에 불과한 오합지졸들입니다. 워싱턴도 전술적 실수를 몇 번 하는데 워싱턴을 대체할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찰스 리처럼 어떻게든 총사령관 자리를 뺏어보려고 온갖 공작을 해서 워싱턴을 괴롭히거나 호레이쇼 게이츠처럼 얼마 되지 않는 군대를 다 해체를 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정말로 꾸준했어요. 1770년 이후 생각보다 선전하는 대륙군을 보고 벤자민 플랭클린,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가 얘기했죠. 벤자민 플랭클린, 독립의 아버지입니다. 부를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은 것은 인생의 반을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어버린 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 똑같다라고 말한 벤자민 플랭클린. 이 사람이 말을 참 잘해요. 그래갖고 프랑스로 가갖고 독립전쟁 도와달라고 외교전을 펼칩니다. 제가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도 따로 얘기하고 토마스 제퍼슨도 따로 얘기할 겁니다. 알렉산더 해밀턴도 얘기할 거고 토마스 제퍼슨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독립의 아버지거든요.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죠. 영국의 앙숙, 프랑스, 네덜란드로부터 지원에 힘을 보여요. 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맨날 싸우고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맨날 싸우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도와줘요. 돈을. 워싱턴은 영국군을 본격적인 소모전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전면전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게릴라전을 펼쳐요. 왜냐하면 군대가 작으니까 게릴라전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게릴라전으로. 그 다음에 이 총이 영국군은 이 안에 강선이 안 들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에 강선을 집어넣어요. 이게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을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만 타격을 하냐면 그 장교들만 사격을 해갖고 죽이고 그 다음에 포병들을 쏴서 죽여갖고 발을 묶어두고 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갖고 결국은 이기게 되죠. 결국 토벌군은 단발적인 전술적 승리를 했음에도 전략적인 소모전은 계속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요크타운 전투에서 패해서 항복하고 그 길로 이제 식민지에서 손을 뗍니다. 영국은. 왜냐하면은 프랑스하고 7년 전쟁을 해갖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7년 전쟁 계속 얘기 들었죠. 거기다 또 미국 식민지 본토 미대륙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손을 뗐던 거죠. 사실 워싱턴이 없었으면 미국 독립전쟁은 얼마 안 가서 영국의 승리로 끝났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 당시 신민의회는 독립파와 왕당파가 여전히 영국 편으로 있는 편이 있었던 거죠. 독립을 하냐 마냐로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었는데 때문에 신망이 없던 사람이 독립파를 지휘했으면 얼마 안 가서 민중의 지지를 잃고 독립파의 입지도 좁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조지 워싱턴은 전술 천재 소리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전략적 판단과 친화력, 리더십으로 말 많은 13개주를 단합시켜 끝내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이제 화려한 찬란한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승리 후 워싱턴은 미련 없이 군권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추대로
아니 와서 지금 대통령 좀 해라.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대통령이 또 어디 있어요? 추대로 결국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된 대통령직이 이때가 처음이지만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얼마나 친화력이 있고 좋은 인격이 풍요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워싱턴은 취임 후 대통령 직책도 꽤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퇴임할 때도 그는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처음에 승승장구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혼자 왕관을 자기가 쓰죠. 사람이 이렇게 권력에 올라가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워싱턴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기를 2번만 치르고 물러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만장일치 대통령이니까 나 종신 대통령 하겠다 그래도 아마 받아줬을 거예요. 하지만은 극구 말리는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장기 집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진짜 지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해갖고 그 얼마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집권자들이 유능하고 자격도 있고 공적도 있던 이들이 10년, 20년씩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자가 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운수 대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조지 워싱턴서부터 대통령 시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존 애덤스, 알렉산더 해밀턴, 토머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도하는 정파 간 대립이 심화되자 이를 어느 정도 통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내각 시스템, 국가 중앙은행 설립, 1차 미국 은행 20년간 조속을 하는 거죠. 은행을 설립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무도 나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새로 창설된 미국 의회와 오랜 시간 협의한 끝에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소득세, 법인세, 우리나라도 지금 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잖아요. 등 우리 이제 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생태맘 청국장 가루 판매를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냅니다. 뭐 작년에 2억 3천만 원인가 냈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10% 뛰는 거, 그러니까 100억, 그러니까 10억은 또 국가에 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죠. 직접세 위주의 세수 기반을 확보를 합니다. 또한 대통령한테 부여된 거부권도 한 차례 행사했고 미국 의회를 견제하면서 해당 법안을 의회에서 재의결하자 또 수용하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확정에도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조지 워싱턴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구, 주택, 총조사, 센서스, 토지, 부동산, 총조사.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인구 조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다 시행하는 업적을 남깁니다. 초기 대통령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인구와 토지, 건물의 측량과 세입, 그러니까 측량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은 미국의 행운이라는 거죠. 확정하는데 2기 동안 진행된 8년 대통령 임기주 6년을 투자를 합니다. 미국은 워싱턴이 계획한 센서스 방식을 21세기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죠. 워싱턴은 미국이라는 이 신생 정부가 뇌물이 오가는 부패한 공무원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의회에 요청해서 청탁 금지법을 만듭니다. 국가직, 지방직, 의회 공무원을 불문하고 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속한 정부 부처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심지어 생일 파티도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고 공직사회 내부 인원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파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국가의 법을 완전하게 세웠던 거죠. 조지 워싱턴 본인부터 대통령직 있는 기간 동안 타 정치인이나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선물을 모두 거절합니다. 진짜 멋있는 대통령이죠. 청탁금지법은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공무원직에서 파면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청탁금지법은 워싱턴 50년 후 앤드루 잭슨, 이 사람도 나중에 얘기할 사람의 앤드루 잭슨이 폐지시켜버립니다. 이후 미국 정치권은
19세기 역관제,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낙하산 인사예요. 즉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정치적 지지자를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거 낙하산 인사 말합니다. 이걸 앤드류 잭슨이 이제 19세기에는 이게 들어와요. 초기 근대 민주주의 사회, 특히 미국에서 성행합니다. 20세기 때 이 낙하산 인사가 주춤하나 싶었더니 21세기에는 로비를 아예 비범죄화하는 로비스트가 있어요. 완전히 show me the money, 나한테 돈을 보여줘, 이런 아주 대놓고 로비하는 문화가 지금 미국이 생겼던 거죠. 예. 왕이 되기를 포기한 워싱턴, 두 번의 임기가 끝나자 워싱턴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직 수행할 때도 대단했지만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고향으로 갑니다. 미국법 어디에도 대통령직은 2번까지만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워싱턴이 2번만 하고 물러난 뒤로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져서 워싱턴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도 2번 넘게 대통령직을 하지 않습니다. 1선, 2선에 한해서만 대통령 임기를 마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4회 연임을 한 뒤 1951년에 와서 법으로 4년 중임제가 명시가 됩니다. 루즈벨트가 4번 하게 된 거는 세계대전을 치르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오래 했죠. 위대한 대통령 워싱턴, 제가 계속 워싱턴을 위대하다고 하는 얘기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싱턴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종신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국을 건국한 개국 공신이잖아요. 당대 세계 초강대국인 영국과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라는 든든한 명분도 가지고 있었고 만장일치로 대통령 추대도 받았잖아요. 8년간 신생국가 미국을 안정시키면서 통치 능력도 증명까지 했어요. 대중들의 지지라는 배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미약하긴 해도 군대마저도 그의 총사령관으로 있었으니까 통솔에 있었던 데다가 본인이 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종신 집권도 가능했을 법한 상황인데 워싱턴은 그 모든 권력력과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한테 넘겨줘요. 토마스 제퍼슨도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죠. 별다른 저항도 없이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본인의 의지로 권력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진짜 본인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초인적인 자제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능력도 지지도 있고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도 없는 상황에서 워싱턴은 내려옵니다. 장기 집권의 이유들이 단순한 권력력 외에도 자기 추종자들을 챙겨주게, 후손들의 지위, 자기가 키운 국가를 엉뚱한 사람이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등,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는 거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조리 내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갓 건국된 신생국이고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하고 가겠다는 책임감 같은 것으로도 장기 집권을 노릴 수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토머스 제퍼슨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어주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교님들이 종신제잖아요. 또 신부들도 뭐 거의 종신제이기도 하죠. 그래갖고 약간 불합리한 거, 비합리적인 거가 많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개신교 안에서도 종신으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때는 그게 비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싱턴은 딱 2번 하고 내려온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1달러, 미국 화폐 1달러 주인공이에요. 미국 1달러 지폐에 그의 초상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이 위대한 초대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죠. 달러빌 가이라고 미국 달러 발행 초기부터 조지 워싱턴은 1달러에 배정되어 있어요. 주인공이죠. 조지 워싱턴이 1달러 도안으로 캐스팅된 건 1811년입니다. 조지 워싱턴 죽고 한 30년, 40년 후에 이제 1달러 주인공이 되죠. 1811년 당시 1달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현대에 들어 1달러 지폐는 아무데나 쑤셔 넣는 입장이지만은 19세기 초반 당시 조지 워싱턴의 1달러 지폐는 고액권이었습니다. 미국 달러 발행 초기에는 1달러, 5달러, 10달러,
세 종류의 지폐만 있었습니다. 2달러, 20달러, 지금은 100달러짜리도 있죠. 50달러짜리도 있고 100달러짜리도 있죠. 지금은 10만 원짜리 그거. 어쨌든 고액권은 남북 전쟁 때 또 추가되기 시작을 하죠. 돈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미국 지폐 이야기는 따로 한 꼭지로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가 그 돈에 다 달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지금 뭐 미국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민사도 해달라고 댓글에 있더라고요. 이민사 중에 가장 아주 비참한 이민사 중국 사람들이 금문교도 와서 지면서 많이 죽고 철도도 놓고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골드러시 때도 탄광에서도 많이 죽고 그랬죠. 중국 사람들이 1대 이제 이민자들이에요. 그 2대 이민자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꽤 중국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죠. 그래도 꽤 존중받고 이민을 갔던 거죠. 이제 3세대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200만 명 정도 있는데 거기 참 안타까운 거는 거기 처음 주류사회에 우리가 지금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몇몇 하원 의원들을 좀 있긴 하긴 하지만은 참 이 백인의 피부를 가지고 미국의 백인들의 주류사회로 들어간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 덕분에 지금 한국은 존중받는 나라, 위대한 나라가 돼가고 있죠. 정말 방탄소년단한테 정말 우리 고마워해야 돼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번에 코로나 K 방역 때문에 유럽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어딜 가도 한국을 후진국이나 중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고 세계의 문화, 경제를 이끌어 선도해 나가는 나라라고 그러죠. 여기 이면에는 미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죠. 미국이 많이 도와줬고 6.25 전쟁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줬고 이 박정희 대통령 그 18년 장기 집권 때도 어쨌거나 미국이 배경이 돼줬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때 나는 한국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케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합의 본 거 인정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진짜 이민의 대단한 이민은 바로 멕시칸들, 스페니쉬라고죠. 스페인어를 쓰는 멕시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멕시칸들이 지금 한 거의 1억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이렇게 멕시칸 사람들하고 또 중남미 이쪽에서 그냥 거의 이민이라는 것도 아니지 그냥 바로 그냥 불법 체류를 해갖고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고 그리고 살고 있는 거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스페니쉬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현대 미국으로 얘기할 때 지금은 독립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엔 식민지 개척, 독립전쟁의 주인공은 누구냐? 조지 워싱턴이다.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이 위대한 것은 대통령을 2번만 하고 나왔다. 그래갖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이렇게 안정을 시켜놓고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통령인 거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만 하고 내려오고 또 바꿨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1945년부터 1961년 이때까지 했으니까 거의 85살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었으니 나라꼴이 뭐가 됐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조지 워싱턴이 큰 행운의 초대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3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토요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